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12년 동안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불안 심리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그게 좀 완화될 것에 대한 긍정적 기대 심리가 결국은 시장을 끌어내면서 어떻게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플러스 0.01%니까 강보합이고, 나스닥이 플러스 0.46%, S&P 500이 플러스 0.16%, 반면에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56%,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7%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출발은 0.47% 이렇게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출발한 이후에 잠시 보합권까지 좀 움츠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장 시작할 때 외국인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좀 제대로 이어가면서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가 이어지니까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50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60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6,83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43.94포인트, 어제보다 1.08%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4%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 시장인데, 역시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했었어요. 장 초반에. 그래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못 보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마이너스 0.8%까지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시 반 정도를 넘어가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 매수가 다시 이제 되살아나면서 지수를 상승권으로 바꿔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64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66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30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6.48포인트, 어제보다 0.73%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어제 음봉에 의해서 오늘 양봉을 또 옆에 갖다 이렇게 붙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주간 상승 후에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 사이에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은 상승 후 횡보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밑꼬리가 좀 달린 양봉을 오늘 만들긴 했지만 이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음봉을 만든 후에 나타나는 반등치고는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환율이 1465원 80전, 아직 높네요. 1465원 80전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401억, 기관도 325억,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965억을 샀는데 기관이 52억을 팔았어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153억, 636억 이렇게 샀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들이 많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611억, 기아는 361억 이렇게 외국인이 샀는데, 우리 기관은 다 팔았어요. 기관은 팔았고,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이 14억을 팔고 기관이 331억을 샀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그래서 171억 16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고, 에코프로는 좀 엇갈렸고 HLB도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역시 이제 뭐 2차 전지 오늘 아주 그 생산 뭐 소재 장비까지 쭉 이어지는 그 2차 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이한 거는 그 구광모 LG 회장이 주총에서 배터리를 주력 산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 뭐 이 얘기한 게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이 됐고, 또 삼성 SDI는 증권사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목표가를 29만 원에서 27만 원 하향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12월 보는 거니까 목표가 그래도 상승 여력이 33.7%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된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SDI가 그 정보기술센터 DIT를 만들어서 AI를 접목시켜서 그 배터리 품질을 높이겠다. 이런 또 회사가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작용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엄청나게 이게 산불이 이게 잘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불 관련해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조림 사업 관련이라든지 또 뭐 이제 그 피해 복구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듈러 주택 뭐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산불 사태에 따르는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철금속이죠. 비철금속 쪽을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뭐 구리, 리튬, 니켈 뭐 이런 건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선물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우리 백만개미에서 뭐 늘 얘기하는 풍산, 이거가 오늘 6.6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거고, 또 그걸 우려해서 비축을 하려는 시도들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선도 뭐 신규 수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가고 이럴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그 섹터의 흐름상 전력기기, 전선 이런 거는 계속 뭐 간다, 언젠간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밸류체인, 그래서 뭐 반도체 이제 생산,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할 거 없이, 그리고 뭐 소재 장비까지 밸류체인을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또 STO, 뭐 NFT 이런 것들도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진짜 한 2분 전에 이재명 그 2심 재판이 무죄 선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고법에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나면서 1심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선고권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막 상한가도 나오고 뭐 이거 정치 테마주는 제가 얘기 잘 안 하지만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시장에서는 역시 삼성이 정보에 빨랐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삼성이 다시 움직인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게 다 움직인 날이에요. 이게 이제 흔치가 않은데 오늘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정상적으로 우리 시장이 좋고 이것들이 좋아서 사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지수 관리에 이게 세계가 움직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역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현 선물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일어난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인 투자가들은 뭐 그 과정을 좀 구경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용케 이제 갖고 있는 게 오르면 좋고 뭐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오늘 같이 이제 뭐 그냥 뭐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떤 거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상승, 자동차주 상승,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만 좀 며칠 이게 오늘같이만 움직여주면 진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이 살아나려면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돼요. 주요 섹터들이 살아나야 결국은 시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가 살아나야 우리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는 오늘도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반도체가 살아나는 날은 시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시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생산, 뭐 소부장 관련 다 합치면 물론 이제 뭐 시총 1위, 2위가 반도체이긴 하지만 그거 포함해서 여타의 것들도 다 하면 그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날 이런 것들이 반도체 섹터가 오른 날 안 오른 날이 아주 명확하게 요새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현물, 선물 뭐 연계된 트레이딩이 계속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 2월 19일이 좀 중요한 날이죠, 우리 시장에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었잖아요, 다시. 그러다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왔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지금 그 외국인들은 좀 그 사가지고 있는 것보다 판 게 많아서 조금 더 사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기관은 좀 파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선물 쪽 얘기입니다. 물론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뒤집어 엎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까지 움직이면서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살아났죠.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도 그 유중 때문에 그러다가 어쨌든 간 오늘도 일단 반등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비난이 커지니까 한화가 증대에 참여하겠다고 나왔죠. 8,900원인가? 상당 부분 우리도 책임지겠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움직였는데 반등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고, 이 하나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반등과 하락을 좀 거듭한 후에 안정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시장이 오늘같이 이렇게 보면, 이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다 오르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은 점점 더 깜깜이 시장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점점 더 깜깜이 시장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선물 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물하고 선물 치기만 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수의 영향력 큰 것들 중에서 그래도 사도 나중에 크게 후회 안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땡겨서 추정 지수에 영향을 주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때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투자 판단도 정확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눈 감고 더듬더듬 이렇게 하는 투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눈 감고 더듬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눈 감고 더듬더듬 해서 하는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어쩌다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그날은 기분 좋고, 그 다음날 빠지면 또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재료를 한 방에 모두 삼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게 있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재료지만 이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적인 재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2심에 무죄를 받았다고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진
그 재료의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내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자기 판단이죠. 난 이렇게, 난 인용이야. 나는 기각이야. 뭐 이렇게 해고선 실제로 이거를 투자에 대입해서 움직였다가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 나오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되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오르고 이렇게 심플하게 시장이 그러진 않아요. 그런 척하고 가다가 그냥 뒤엎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큰 재료들은. 게다가 이제 그 내주부터 공매도까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져요.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이게 공매도 대상이다, 뭐, 이게 유리하다. 진짜 얘기가, 헌재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실제로 게시하고 얼마 지나봐야 알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예측해서 이럴 것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뭐, 일반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은 그냥 웅크리는 전략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곧 봄이 올지 다시 겨울로 갈지 그것도 예측이 안 되고 또 그 예측조차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괜히 바쁘게 움직여 봐야 별 수익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리스크만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 이제 모르죠.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막 4월이 넘어가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뭐 예측컨대 이제 뭐 좀 늦어지지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게 나와서 시장이 잘 보일 때 그때 나서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때 나서도.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때 나서는 거는 별로 뭐 안 보이면 그냥 안 나대면 돼요. 그게 여러분 안 보이는데 나가면 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태니까 오히려 지금은 욕심보다는 그냥 참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도 편해져요. 지금 난 참는다. 그런 다음에 확실해진 다음에 그때 확실하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뭐 쉬는 것도 투자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참는 것도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